빛의 경로에 물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빛은 일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 경로에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생기죠. 새나 비행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뿐이에요. 물체가 광원에 가까워질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는 더 옅어집니다. 물체가 너무 멀면 그림자가 흩어집니다. 여객선은 12,191m의 고도에서 비행하는데 이 높이에 있는 비행기는 거의 보이지도 않으니 그림자는 말할 것도 없죠. 지표면에서 너무 멀어서 그림자가 흩어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만약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간다면 그 그림자를 보게 될 거예요. 월식과 일식이 작용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태양 광선을 차단하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달 그림자가 지구의 일부 지역에 드리워집니다. 달은 태양보다 400배 더 작지만 태양보다는 지구에 400배 더 가깝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크기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달이 더 작기 때문에 달의 그림자는 지구 전체를 덮을 만큼 크지 않아서 지구 일부에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번개는 절대 삼각형, 직선, 원이 아니고 지그재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처럼 번개는 전류입니다. 차이라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번개는 항상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택합니다. 공기 중에는 먼지, 입자, 가스, 기타 물질 등 많은 것이 있어서 고르지 못하고 불규칙해요.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물을 부으면 아래로 일직선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특정한 패턴으로 모래를 통과해서 최선의 경로를 모색합니다. 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에는 거대한 바다의 파도가 움직이는 도중에 얼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빙산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얼음이 들리고 압축되고 바람과 다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어 결국에는 우연히 파도 모양이 되었습니다. 핏빛 폭포는 피처럼 보이는 붉은 액체를 쏟아내는 남극의 빙하입니다. 과학자들은 빙하 아래에 철 성분이 많은 짠물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소금물은 민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위에 얼음을 녹여 강물이 흐르게 합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차가운 빙하이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고 끊임없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인 이유는 물에 있는 철분 때문이에요. 남극은 파충류가 살지 않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파충류는 냉열동물이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의 열에 의존하는데, 즉 남극과 같이 차갑게 얼어붙은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펭귄은 방해가 될 만한 뱀이나 악어 없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사하라는 영토의 4분의 1만이 모래입니다. 산과 오아시스가 있지만 사막의 대부분은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는 지구에서 가장 큰 사막이 아니에요. 그건 남극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특정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과학자들은 나무가 나이가 들어 일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중력으로 인해 흙에서 물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바오밥과 같은 어떤 나무들은 키가 다 자라면 옆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오밥은 매년 최대 1cm까지 확장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지각판 중 하나입니다. 매년 6.3cm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만약 TV에서 볼만한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는 게 인생 낭비라고 생각했다면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통 사람은 채널을 돌리며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1.3년을 보냅니다. 밤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달무리 혹은 달무지개라고 불리는 희귀한 현상인데 달빛이 대기의 수분과 물방울을 통해 반사되어 흩어질 때 나타납니다. 달무지개는 대부분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나 안개에 둘러싸인 폭포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육지에서 달걀을 깨뜨리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 18.3m에서는 달걀에 작용하는 기압이 2.8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마치 달걀이 보이지 않는 껍데기에 둘러싸인 것처럼 한 덩어리의 이상한 해파리처럼 보입니다. 별은 실제로 반짝이지 않습니다. 별빛은 일정하고 꾸준하지만 지구 대기의 방해를 받아 부딪히고 공기 사이에서 튕기면서 빛이 굴절됩니다. 여러 층의 공기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빛의 굴절을 바꿔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캐나다 허드슨만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중력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우주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자연적인 지리학적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중력이 낮으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우리의 몸무게가 덜 나가게 됩니다. 중력은 지구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닥쳤을 때 허드슨만은 3.2km 두께의 빙하에 덮여 있었습니다. 무거웠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바위를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2만 년 전에 빙하가 녹기 시작했지만 이 지역은 그곳에 있던 무거운 얼음 때문에 변형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달에서 행해진 유일한 스포츠는 골프였어요. 1971년 한 우주비행사가 달에 가서 골프공 2개를 쳤고 이 공들은 달 표면의 저중력 대기를 비행하게 됐습니다. 만리장성의 길이는 8,045km이고 그 길이를 걷는 데는 약 18개월이 걸릴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에서 만리장성을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가재는 생물학적으로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지만 또한 세포의 수리를 담당하는 특별한 효소를 생산합니다. 또한 자신의 DNA를 무한정 복제해서 아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1평방인치당 8톤이 넘는 엄청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쉬운 대의 전보제트기가 우리 몸 위에 놓여있는 것과 같아요. 태양은 태양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물체입니다. 암석행성, 가스 거대 행성, 소행성, 외행성들이 매우 많지만 태양은 여전히 우리 시스템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태양은 현재 가장 안정적인 수명주기 단계에 있지만 약 50억 년 후에는 태양의 연료인 수소가 고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몰을 볼 수 있는 건 지구의 대기가 프리즘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학 용어로는 이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우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즉, 더 많은 입자와 분자가 공기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짧은 파장의 보랏빛과 푸른빛의 일부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이 과정은 햇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에 수백만 번 발생합니다. 이때 주황색이나 노란색과 같은 스펙트럼의 다른 색을 볼 수 있어요. 쓰나미는 시속 805km에 달할 수 있는데 이건 제트기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쓰나미는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바다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고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그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어는 바다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 중 하나입니다. 미로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꽤 훌륭한 단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꽤 역동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매우 영리하다고 믿습니다. 문어는 빠르게 움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숨고 새로운 서식지로 확장하고 특이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먹이를 잡기 위해 촉수를 틈새에 놓습니다. 이것은 두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으로 알려진 유명한 머리에도 몸통이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 섬에는 거의 900개의 모아이 석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뉴질랜드가 물속에 있는 더 큰 땅덩어리의 일부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체 땅의 94%가 지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질랜디아라고 불리며 미소 대륙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8번째 대륙이 될지도 몰라요.